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호입니다. 이번 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9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배열 부분인데요. 자, 이 배열 부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공부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난 8강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8강까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에 대해서 접해 본다는 거니까 이번 시간을 잘 이해하시려면 지난 8강까지를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이번 시간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은 배열 부분에서 2차원 배열의 원리를 먼저 쉽게, 재밌게 또 그 예를 다양하게 들어서 2차원 배열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5 곱하기 5 매트릭스. 자, 매트릭스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매트릭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로 5칸, 세로 5칸의 네모 박스에다가 어떤 의미의 숫자나 어떤 문자를 넣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열에 대해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마지막에 맛배기로 직각삼각형 형태로 이제 숫자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 목표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화면에서 배열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배열의 원리다. 자, 우리는 지난 1강, 2강 기본 본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컴퓨터라는 기계는 우리 인간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어떤 기억 공간 안에다가 그 데이터를 넣어두고 그 기억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컴퓨터가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컴퓨터의 그 기억 공간이 어떠한 배열의 형태로 기억을 시켰다가 그 주소의 값을 따라서 그 값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인간의 거주 공간과 또 컴퓨터의 거주 공간, 그러니까 컴퓨터의 거주 공간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컴퓨터의 어떤 기억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무슨 뜻이냐? 자, 우리 인간의 거주 공간은 단독주택도 있을 겁니다.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쭉 해오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자, 이런 어떤 기억 공간 한 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단독주택이라고 제가 예를 든다면 자, A라는 기억 공간이죠. 자, A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기억시켜 두겠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값을 기억시켜 두겠다. 그러면 A라는 기억 공간 안에 1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처리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냐면 자, A 이꼴 10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의 의미는 A가 1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직사각형의 처리 기호 안에 들었다면 이 값의 의미는 A 안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렇게 읽으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A라는 기억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데이터를 넣어두겠다. 기억시키겠다. 그러면 컴퓨터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 비교했을 때 단칸방이다. 방 한 개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넣겠다. 이 개념을 넘어서 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예냐면 자, 1차원 배열의 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연립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연립주택이라는 말은 하나의 건물 안에 다세대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 얘가 1층이고 얘가 2층, 3층, 4층, 5층이면 한 층에 한 가구가 들어서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이 건물의 이름을 만약에 스마트 빌라다. 자, 이름을 제가 임의대로 붙인 겁니다. 자, 스마트 빌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 빌라 101호에 사는 거죠. 또 2층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 빌라 201호에 사는 거고 5층에 사는 사람들은 스마트 빌라 501호에 사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한 건물 안에 5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마다 이름을 달리해서 1층은 스마트호, 2층은 다른 이름을 붙이고 3층은 다른 이름을 붙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1층이니까 101호, 2층이니까 201호, 301호 이렇게 명칭을 붙이잖아요. 하지만 한 건물의 이름은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똑같다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것을 컴퓨터의 기억 공간으로 본다면 이 기억 공간의 이름을 우리가 A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1번지, 얘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라고 했을 때 이 방의 이름을 우리는 A갈로 1번지, 이 방의 이름을 A갈로 2번지 이렇게 나타내죠. 그죠? 자, 마지막 방 이름을 A갈로 5번지 이렇게 나타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까지의 숫자를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를 쓴다 그러면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숫자를 1, 2, 3, 4, 5로 증가시키면서 각 방의 번호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왔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배열에 대한 얘기는 이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2차원 배열을 우리가 인간의 거주 공간에서 아파트라고 비교를 한다면, 자, 아파트에서는 뭐 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3동도 있지만 한 동에 라인에 따라서 또 여러 가구가 존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얘가 1층이라고 본다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1층에 해당되는 101호부터 105호까지가 있을 거고요. 2층에 해당되는 201호부터 205호까지가 있겠죠. 이렇게 큰 건물에다가 각 방의 번호를 이렇게 붙이듯이 컴퓨터에서도 이런 2차원 배열 공간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컴퓨터에서 이런 2차원 배열 공간의 주소를 나타낼 때는 우리 인간처럼 저렇게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행번호와 열번호로 의해서 그 기억 공간의 주소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본다면 세로를 우리가 열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행번호가 되는 거고요. 행번호. 자, 얘가 행번호입니다. 행번호가 얘가 1행, 2행, 3행, 4행, 5행이 되는 거고요. 열번호는 1열, 2열, 3열, 4열, 5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행번호와 열번호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기억 공간의 주소가 1,1이 되는 거고 앞쪽이 행번호고요. 뒤쪽이 열번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1행이니까 이쪽 라인은 전부 다 앞쪽이 1로 다 붙어 있겠죠. 그래서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그래서 콤마로 구분해서 1,1, 1,2, 1,3. 그리고 뭐 한 4행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4,1, 4,2, 4,3, 4,4 이렇게 증가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뭐 기억 공간의 주소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표시할 때는 이 건물 전체의 이름을 만약에 A라는 이름으로 붙인다면 이 주소의 공간에 주소를 적으라 그러면 당연히 A갈로 5,2.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5,2에 대한 주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컴퓨터에서 이런 처리 과정에서 만약에 A갈로 5,2에다가 10을 넣어라 이렇게 처리 과정을 만든다면 이 내용이 처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공간 안에다가 10이라는 값이 기억이 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서 배열의 원리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은 이 2차원 배열 공간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 건물 이름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고 변수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뭐 보통은 이제 알파벳이니까 A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니까 자, A라는 전체 기억 공간 중에서 각 방의 이름을 우리는 얘가 가로 행으로 5칸, 열로 5칸이니까 우리가 5 곱하기 5 매트릭스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5 곱하기 5 매트릭스니까 각 행번호와 열번호에 따라서 어떤 기억 공간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는 우리가 지금부터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식을 만들어서 그 값을 넣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제가 뭘 한다 그랬죠? 직각삼각형 넣기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직각삼각형은 이 배열 공간 안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이런 형태로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숫자를 여기에 1 넣고 여기에 2 넣고 여기 3 넣고 여기 4 넣고 5 넣고 6 넣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게 되면 5 곱하기 5 매트릭스 안에다가 직각삼각형 형태로 숫자를 넣는 알고리즘을 구현하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강의를 역시나 제가 매번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기본 그 배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 뒷부분에서 직각삼각형 넣기에서 알고리즘을 구현해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긴장이 되죠. 저걸 어떻게 또 구현을 해야 돼? 또 2차원 배열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머리가 아파져.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셔서 이번 시간에
모든 원리를 파악해서 이번 시간 뒷부분에 직각삼각형에서 숫자 넣는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의 이번 시간 학습 목표를 달성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열의 주소 원리를 우리가 파악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오행, 오열 매트릭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 이중 반복문 플로 차트를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쪽만 일단 보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행, 오열 매트릭스의 원리다 그래서 5 곱하기 5 매트릭스의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배열을 제가 그려놨어요. 얘가 오행, 오열 매트릭스입니다. 이 안에다가 숫자를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얘가 A라는 기억 공간이라면 A갈로 1,1에다가 뭘 넣겠다는 얘기예요. A갈로 1,1에다가 숫자 1을 넣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A갈로 1,2에다가 A갈로 1,2에다가 숫자 2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쭉 이어서 A갈로 5,5에다가 숫자 뭐 넣겠다는 얘기야? 25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플로차트로 구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중 반복문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쭉 면밀히 살펴보면 결국 이 매트릭스를 변화시킬 이름은 A갈로 I, J라는 변수를 써서 이 전체 이름을 우리는 I, J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J 값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면 돼요. 어떻게 증가시키냐면 I 값이 1일 때 J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게 되면 1,1, 1,2, 1,3, 1,4, 1,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I 값을 2로 증가시킨 다음에 2,1, 2,2, 2,3, 2,4, 2,5로 J 값을 역시 1부터 5까지 증가시키면 돼요. 그래서 I 값 역시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고 J 값도 역시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I 값이 1일 때 J도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고 I 값이 2가 되면 또 J 값이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원리로 이 전체의 1,1부터 5,5까지의 주소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 값을 넣게 된다는 거죠. 자, 우선 개념 설명을 위해서 1부터 25까지 넣는 K라는 변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1부터 25까지 순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이중 반복문을 보게 됩니다. 자, 이중 반복문은 바깥쪽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플로차트 순서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바깥쪽에 I 값을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자, I 값은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J 값도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I 값이 1인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J 값은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I 값이 1인 상태에서 얘 때문에 J 값은 1, 2, 3, 4, 5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1,1, 1,2, 1,3, 1,4, 1,5까지 변환하게 되는 거고 J 값이 5까지 만들어지면 이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반복문이 빠져나오면서 역시 바깥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I 값은 어떻게? 2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다시 들어오면서 I가 2인 상태에서 J 값이 역시나 1, 2, 3, 4, 5로 바뀌게 되고 J 값이 1, 2, 3, 4, 5까지 끝나게 되면 다시 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I 값이 3으로 바뀌면서 J 값 역시 1, 2, 3, 4, 5로 바뀌어요. 이런 순서로 우리가 변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예를 드리겠지만 한 손으로 1을 꽉 잡은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1, 2, 3, 4, 5를 두드리게 되고 나머지 손으로 1, 2, 3, 4, 5가 끝났다면 이 I 값을 다시 2로 바꾼 다음에 또다시 1, 2, 3, 4, 5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K 값은 1부터 25까지 자동 증가한다고 예를 든다면 이 A갈로 I, J는 1,1부터 5,5까지 25까지 숫자를 순서대로 넣게 되면서 이러한 매트릭스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쵸? 자, 지금, 자, 긴가 민가 이해가 될까 말까 해도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이중 반복문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형태로 이중 반복문 말고 이런 형태로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초 강의 2강, 3강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일은 A갈로 I, J 안에 K값을 1부터 25까지 증가시키면서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을 하는 거죠. 이 5 곱하기 5 매트릭스 안에다가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워크, 일. 그렇다면 이 플로 차트 내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 플로 차트 내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고 컴퓨터가 잘하는 반복을 어떻게 해서 25번의 반복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느냐. 바깥쪽에서 I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고 안쪽에서 J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 줌으로써 5 곱하기 5 매트릭스가 25번을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쪽부터 보게 되면 안쪽이 J 값의 회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묶어서 보시게 되면 우선 I 값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J 값만 보세요. 자, J 값은 J의 주기치가 0이었죠?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J가 1이죠? 그러면 1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J가 1인 상태에서 J가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J값 1인 상태에서 J가 2로 바뀌면서 이 J는 2로 바뀝니다. 아직 5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면 J가 2가 들어가면서 J가 3으로 바뀌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J의 초기치를 0으로 주고 이 반복을 몇 번? 5번을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5번에 회전되는 이 부분이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이죠. 바깥쪽은 I도 역시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야 되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역시 바깥쪽에서도 I 값이 1부터 5까지 증가해야 돼요. 일씩. 그러면 I의 주기치 0이죠. 0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새롭게 탄생되는 I는 1이 탄생합니다. 그럼 I가 1인 상태에서 이 과정이 반복이 되면서 여기 I에 1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지금 소문자, 대문자 요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여기 소문자면 여기도 소문자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같은 걸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I 값이 1인 상태에서 I가 아직 5가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죠. I가 바깥쪽에 있는 이유는 I가 1인 상태에서 J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고 J가 5까지 증가가 되면 다시 빠져나가면서 I가 2로 바뀌고 그리고 다시 J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J는 또다시 1부터 5까지 증가하면서 2,1, 2,2, 2,3, 2,4, 2,5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모양이나 결과는 똑같다. 우리는 왜 두 가지, 세 가지를 막 보여주느냐?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러분이 직접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다가 괄호를 메꿔놓는 형태의 우리가 시험을 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고기를 그쵸?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수업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거 나옵니다. 그죠?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거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이 익힌 다음에 그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같은 내용이라도 같은 결과를 얻는 형태라도 이중 반복문 박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나오든지 아니면 I는 I 플러스 1과 J는 J 플러스 1이 위쪽에 나오면서 초기치가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나오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다? I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고 J 값도 1부터 5까지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사실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플로차트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안에다가 I 값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면 되고 J 값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들어오는 I 값이 1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초기치는 당연히 1이 돼야 돼요. 그죠?
J값의 첫 번째도 반드시 1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J의 초기치는 1이 된 거야. 그러면 이 플로차트와 이 플로차트가 똑같다 그랬는데 여기는 왜 초기치가 0이냐? 여기는 초기치를 0을 줬지만 이 i가 1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사용되는 i는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J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는 i는 i 플러스 1과 J는 J 플러스 1이 위쪽에 없으니까 초기치를 1로 각각 만들어줘야만 이 안에 1,1이 먼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J의 초기치를 1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J값 1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 회전에 쓴 J값이 2로 변화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J값을 2로 바꿔주죠. J는 J 플러스 1을 통해서. 그리고 J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 5까지 오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서 J값을 2, 3, 4, 5로 바꿔주는 거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자, 동그라미 치게 되면 J의 순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동그라미 안에 이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i의 순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이 이 전체의 동그라미 순환이 이 부분과 똑같고 또 뭐랑 똑같다? 이 부분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자, 그러니까 그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목적은 뭐다? 5 곱하기 5 매트릭스 안에다가 숫자를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은 몇 번을 반복해야 돼? 그쵸? 행에 5번, 열에 5번이니까 총 25번의 반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25번의 반복이 일어나야만 숫자를 1부터 25까지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거 바꿀 줄 아시죠? yes, no의 위치 바꾸려면 J가 5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한다? J가 5보다 작다라고 표현하면 yes, no의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는 거. 2강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표현한다면 그 경우의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다가 25번의 회전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된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좋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5행 5열 매트릭스에다가 숫자 1부터 25까지 넣는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중 반복문이 앞에 그림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넣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윗몸 일으키기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윗몸 일으키기.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제가 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엉성하긴 하지만 보통 윗몸 일으키기를 이렇게 한 번 하고 내려가고 2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좀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번 올라와서 하나, 둘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그쵸? 다시 한번 올라와서 하나, 둘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한 번이에요. 그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 올릴 때 왼팔, 오른팔을 한 번씩 움직이는 행동을 2번을 더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윗몸 일으키기 할 때마다 움직이는 동작은 한 번, 2번, 3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깥쪽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내가 최종 10번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안쪽에서 J값이 1부터 2까지 증가하는 거니까 안쪽에서 2번 움직인다는 거야. 바깥쪽에서 한 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하고 다시 내려가고 이게 한 번이고 그럼 I값이 한 번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럼 J값은 안쪽에서 2번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중 반복의 예예요. 여러분 곤봉체조 혹시 보셨나요? 곤봉체조도 이렇게 곤봉을 양손에 이렇게 들고 그죠? 들고 곤봉을 하려니까 지금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2번 돌리고 오른손을 한 바퀴 돌고 왼손 2번 돌리고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중 반복문이란 얘기죠.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시계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시계에는 초침은 제외하고 분침과 시침이 있죠. 그죠? 분침과 시침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예를 든다 그러면 0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에서 59분까지 갔다가 59분이 끝나면 얘가 다시 어떻게 해요? 1시로 바뀌면서 1시 1분, 2분, 3분, 4분, 59분 1시 59분이 되면서 다시
2시로 바뀌면서 2시 1분, 2분, 3분, 4분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1시일 때 분침이 60바퀴를 돌고 그죠? 또 2시일 때 분침이 60바퀴를 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60분을 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돌면서 이것도 시계가 0시부터 24시까지 움직이는 과정도 이중 반복문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초침까지 하게 되면 3중 반복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구구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고 있는 구구단도 기본적으로 2단부터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2, 1은 2, 2, 2, 4, 2, 3은 6, 2, 4, 8, 2, 9, 18까지 그죠? 그러면 2단인 상태에서 1, 2, 3, 4, 5, 6, 7, 8, 9를 회전하는 거죠. 2, 1은 2, 2, 2, 4, 2, 3은 6. 2단이 9까지 끝나게 되면 얘가 3단으로 바뀌면서 3, 1은 3, 3, 2, 6, 3, 3은 9, 3, 9, 27까지 가는 거잖아. 이것도 이중 반복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이중 반복문의 원리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 시험에 이중 반복문의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 윗몸 일으키기, 시계, 그리고 구구단 자, 이런 것들을 길게 또 표현을 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예를 들어서 표현하게 되면 역시나 안쪽 반복문은 1부터 2까지 1씩 증가하는 거고요. 바깥쪽 반복문은 1부터 10까지 윗몸 일으키기 10번 하는 거죠. 얘는요. 윗몸 일으키기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J값의 순환을 2번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J 초기치를 0으로 잡아주고 J값을 1로 만들어준 다음에 J가 2일 때까지 반복하는 거니까 한 번 더 돌아서 J가 2가 되면 끝내게 되는 거. 이게 안쪽 반복문. 얘랑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바깥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자, 얘가 바깥쪽 I 값을 1부터 10까지 변화시켜 주는 과정이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자, 윗몸 일으키기를 하기 위해서 안쪽 순환은 이렇게 되는 거고 바깥쪽 순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이중 반복문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풀어서 나왔을 경우에 안쪽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 바깥쪽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보고 이러면 전체적인 알고리즘이 한눈에 보이게 돼요.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코끼리의 발을 보지 말고 코끼리 전체의 덩치 큰 몸집을 보라고.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전체의 덩치 큰 몸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을 우리가 크게, 눈 동그랗게 뜨고, 그쵸? 크게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시험 문제를 딱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 문제를 딱 받는 순간, 관련의 답이 뭘까? 관로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그쵸? 그러면 머리 더 아파져요. 어떻게 하느냐? 시험지를 저렇게 밀어놓고 여러분 시험 시간이요 상당히 깁니다. 그죠? 한 2시간 정도 되죠.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풀었다 이런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은 늘 남아 돌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지를 딱 받자마자 팔짱을 딱 끼고, 그죠? 팔짱을 딱 끼고 시험 문제를 이렇게 멀찌감치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고 우선 지문부터 천천히 먼저 읽으세요. 줄쳐가면서 읽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순환은 어떻게 돼 있을까? 순환 구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쭉 한번 쳐보세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분화시켜서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는 너무너무 쉽게 잘 풀린다는 거죠.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요.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이 문제 이번 시험에 내가 꼭 합격해야 된다.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면 내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보란 얘기죠. 항상.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실생활의 이중 반복을 통해서 이중 반복문의 예를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온 형태의 문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구단 문제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구구단 문제, 구구단 알고리즘이에요. 자, 구구단은 우리가 뭐 보통 1단부터 표현할 수도 있고 2단부터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단은 잘 안 쓰니까 2단부터 보통 표현을 하죠. 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이런 구구단 알고리즘을 표현하세요. 2단부터 9단까지 표현을 하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플로차트를 먼저 들여다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들여다보란 얘기입니다. 우선 얘를 우리가 단수라고 한다면 단수, 자, 이 앞에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단수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얘들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승수라고 불러요. 승수. 그래서 단수 곱하기 승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구구단의 답을 얻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단수를
2단부터 9단까지 증가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단수. 자, 단수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2단부터 9단까지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단수에 사용되는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A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쵸? 자, 단수를 사용했던 변수가, 자, A라는 변수가 사용이 됐네요. 그러면 A는 당연히, A는 A 플러스 1을 통해서 A 값을 2, 3, 4, 5, 6, 7, 8, 9로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승수 볼까요? 자,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승수는 1부터 9까지 변환하게 됩니다. 물론 단수가 2일 경우에 승수가 1부터 9까지 변하게 되죠. 단수가 9일 때 역시나 승수가 1부터 9까지 변하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1부터 9까지 변하는구나. 그러면 승수로 잡혀있는 변수가 B라는 변수라는 거 느낌 오시죠? 그러면 B는 B 플러스 1을 통해서 증가가 되겠다. 만약 플로차트 얘를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얘를 본다면 A 값은 2부터 증가하네? 그럼 얘가 2가 되려 그러면 얘는 1이 돼야 되죠? 그럼 초기치를 지정한다 그러면 A 값의 초기치는 1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쵸? 얘가 1부터 시작해야만 새롭게 탄생되는 A는 2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얘는 1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럼 B의 초기치는 뭘로 오는 게 좋다? B의 초기치는 0으로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탄생되는 B는 2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 1, 2, 2, 2, 3 해서 2, 9까지 가고 다시 A가 바뀌면서 3, 1, 3, 2 이렇게 바뀌겠죠. 이게 바깥쪽 순환이 되겠고 얘가 안쪽 순환이 되겠구나. 이 느낌을 잡으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플로 차트를 딱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안쪽 순환과 바깥쪽 순환을 한번 묶어볼게요. 그래서 한번 묶어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 곱하기 얼마? 단수 곱하기 승수에서 답을 얻는 거니까 곱하기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플로 차트에 있을 때는 얘가 답이고 얘가 승수고 얘가 단수라 그러면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얘가 답이니까 답으로 사용되는 게 이 안에다가 넣으란 얘기죠. GU 갈로 B라는 배열 안에다가 이 배열 전체 이름이 9라는 GU라는 이름이에요. 그죠? 얘가 GU 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9번 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GU 갈로 방 안에다가 뭘 넣어라? 우리가 계산했던 이 내용을 넣어라. 어떻게? 곱하기 해서 넣어야 되죠. 자, A라는 단수와 B라는 승수의 값을 연산을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방 번호가 얘가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9번 방까지 1, 2, 3, 4, 5로 증가시켜주는 변수도 필요로 하겠죠. 그 증가시켜주는 변수는 또 뭘로 사용됐는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선 얘가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이 일을 찾아보니까 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쪽 순환을 보니까 안쪽 순환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프린트하는 부분이에요. 인쇄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안쪽 순환을 보니까 B 값이 이렇게 안쪽 순환이 되겠죠. 자, 이게 B 값이 안쪽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 값의 안쪽 순환은 요거는 프린트하는 부분 이전에 A 값의 안쪽 순환은 이렇게 A는 A 플러스 1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뭔가 하나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죠? 맞죠? 이 PPT 이 타이핑을 작업하면서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곱해서 GU라는 방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GU라는 것은 방번호를 나타내는 변수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근데 A는 A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단수의 값을 2부터 9까지 증가시켜주는 변수죠. 똑같은 게 이렇게 두 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GU 안에다가 얘를 우리가 I로 바꿀게요. I.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I로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을 1부터 9까지 변화시켜주는 거는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1부터 9까지 변화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된다? 뭐, 둘 중에 하나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얘를 우리가 바꿀게요. 얘를 I는 I 플러스 1로.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I 값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한다? 1, 2, 3, 4, 5, 6, 7, 8, 9로 바꿔줌으로써 이 전체의 방번호를 각각 1부터 9까지 변화시켜주는 변수가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깥쪽에 A라는 변수를 통해서 단수를 만들어주고, 안쪽에 B라는 변수를 통해서 승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i라는 변수는 이 배열 방 안에 답을 넣기 위한 변수로 우리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똑바로 적어놨네요. 그죠? GU 갈로 i라니까 i 값은 1부터 9까지 변화시켜주면서 방번호를 일일이 가져와서 그 값을 넣게 되는 거겠죠. 자, 출력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자, 이렇게 쭉 하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면 a라는 값이 나오겠죠. 첫 번째 a 값은 2단부터 들어가면 2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a의 초기치는 여기서 1로 만들어주면 2단부터 사용이 되겠네요. 그죠? a의 초기치가 만약에 0이었다면 1단부터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뭐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는 2단부터 쓸 거기 때문에 a의 첫 번째 값은 2가 만들어져서 2단부터 들어오기 위해서는 a의 초기치는 1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i의 초기치는 사실 뭐 생략되어 있는데 실제로 변수가 만약에 초기치가 생략되어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초기치는 0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값과 i라는 값을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i가 아니고 b라는 값이 되겠죠. b. 우리가 위에서 b라는 값으로 승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곱해서 GU 갈로 i 방안에다가 그 답을 넣어라. 그러면 첫 번째 회전에서 9바퀴를 돌게 되면 여기는 2, 1, 2, 2, 2, 4, 2, 3은 6, 2, 4, 8, 2, 5, 10, 12, 14, 16, 18 이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여기다가 찍으면서 이렇게 프린트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따옴표를 X로 묶어놓고 이 꼴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은 얘가 문자이기 때문에 출력할 때 이 값이 그대로 출력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결국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거고 X는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고 이 꼴도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고 얘는 GU 갈로 I 방안에 있는 값들이 순서대로 이 값이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이제 출력문을 만들어서 결국 end문까지 이어지게 되면 99단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회전이 끝나면 다시 A 값을 올려서 A 값을 3으로 바꾼 다음에 계속 이 과정을 하면 3단이 출력될 거고 4단이 출력될 거고 결국 9단까지 출력이 된다. 이 뜻이 되겠죠. 그죠? 자, 플로차트에서 좀 오타가 조금 나긴 했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재는 똑바로 고쳐서 제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단 알고리즘이었어요. 실제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근데 그 뒤로는 별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 99단 알고리즘은 좀 쉬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 이중 반복문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배열에다가 숫자를 넣는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다가 숫자를 넣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시험에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기본 오행, 오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첫 번째 페이지를 통해서 1부터 25까지의 숫자를 오행, 오열 매트릭스에다가 넣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준비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배열 이름을 A라는 배열이라고 만들어 놓게 되면 행이 5개이고 열이 5개다. 그래서 5 곱하기 5,5라는 배열을 이미 세팅을 해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K의 초기치를 0으로 만들어 뒀네요. 자, K가 하는 일을 찾아보니까 K는 K 플러스 1을 통해서 K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 주는 거죠. 이중 반복문의 맨 안쪽에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이 회전의 수만큼 K 값은 증가하는 거예요. 바깥쪽에서 5번 회전하고 안쪽에서 5번 회전하면 이 회전은 총 몇 번이 이루어져요? 5 곱하기 5니까 25번의 회전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K 값은 얼마까지 증가한다? 1부터 25까지의 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K값은 1부터 25까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들여다 봅시다 했던 게 요거하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K값을 1부터 25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안쪽에다가 K는 K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K값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이 I고 안쪽이 J이기 때문에 여기가 I면 이쪽은 J가 되겠죠. J. 그래서 A 갈로 I, J라는 배열 안에다가 K 값을 1부터 25까지 넣겠다는 얘기고요. I가 1일 때 J 값 1, 2, 3, 4, 5로 바뀌게 되고 I 값 2로 바뀌면서 J 값 1, 2, 3, 4, 5로 바뀌게 돼요. I가 최종적으로 5가 되었을 때도 J 값은 1, 2, 3, 4, 5로 바뀌면서 최종 K 값이 25까지 변하면서 1부터 25까지 순서대로 이게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6, 7, 8, 9, 10, 그죠? 11, 12, 13, 14, 15 해서 최종 25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매트릭스예요. 자, 기본적으로 숫자가 25개가 1부터 25까지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쵸? 원리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확한 규칙에 의해서 넣는 것보다 약간씩 응용해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 응용해서 넣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열을 공부하게 되고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어서까지 뭐 리을자로 넣기, 숫자를 리을자로 넣기, 또 마름모 형태로 넣기, 또 매직 스퀘어라는 마방진 형태로 숫자를 넣기,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배워 나간다는 거죠.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시간에 걸쳐서 배열의 숫자 넣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 드릴 겁니다. 그죠? 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이 시험에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3개의 배열 강의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그 정리했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 어떤 형태로 숫자를 넣는 게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이중반복문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직각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직각삼각형으로 숫자를 어떻게 넣어? 라는 의구심이 들었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의구심을 해결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거 이해하면 이번 시간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쵸? 자, 보세요. 자, A갈로 5,5라는 매트릭스가 눈에 보입니다.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 값이 이렇게 왔는데 방금 앞에서 1부터 25까지 넣는 알고리즘과 지금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 그림하고 이 플로차트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플로차트하고 뭐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K는 K 플러스 1도 있고 A갈로 I, J에다 K 넣고 뭐 K 주기치 0이고 5,5라는 매트릭스고 프린터 A 갈로 5,5를 프린트하라. 다 똑같은 것 같죠?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뭐가 다릅니까? 얘가 다르죠. 얘하고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자, 앞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앞 페이지.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부터 5까지 1,5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1,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뒷페이지 뭘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뒷페이지는 1,5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1,i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숫자를 넣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달라지냐면 i 값의 증가와 j 값의 증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안에 k 값은 1부터 증가시켜서 숫자를 넣는 거기 때문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선생님, 앞 페이지에서는 k 값을 1부터 25까지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1부터 15까지 넣는 거기 때문에 k 값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k 값은요, 얘와 얘의 반복 횟수만큼 증가하게 돼 있어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i가 1부터 5까지 증가하고 j가 1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되면 최종 순환은 25바퀴를 돌기 때문에 K값은 25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요, 1,5부터 5까지 증가하고 얘는 1부터 i까지 증가하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K값은 최종 15번밖에 증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K값은 자동적으로 1부터 15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의문점이 해결되셨죠? 자, 그러면 바깥쪽 i와 안쪽 j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선 여러분들이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시간은 제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그래서 문제지 여백에다가 반드시 이 부분을 메모해 두시기 바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넣어야 될 위치의 주소를 다 적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 1이 들어갈 장소가 뭐예요? 여기가 1,1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달리해서 적을게요. 여기는 1,1이고요. 됐습니까? 여기는요. 2행이죠? 2,1이고 여기는 2,2가 돼요. 여기는 3,1이 되고 3,2가 되고 3,3이 돼요. 여기는 5,5가 되겠죠. 이렇게 다 적어보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결국 1,1에다가 뭘 넣는 거야? 1을 넣는 거죠.
1,2에다가 2를 넣고 2,2에다가 3을 넣게 되는 거예요. 최종 5,5에다가 15라는 값을 넣게 되는 거죠. 이 규칙을 쭉 적어 놓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i고 오른쪽에 있는 게 j라는 사실, 바깥쪽에 있는 게 i고 안쪽에 있는 게 j라는 변수로 사용됐다는 사실. 물론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가 a고 얘가 b일 수도 있어요. 그럼 변수에 따라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바깥쪽이 i고 안쪽이 j니까 얘가 i가 되는 거고 얘가 j가 되는 거야. 그래서 i, j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i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는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자, i 값은 1, 2, 3, 4, 5로 바뀌죠? 아, i 값은 1부터 5까지 바뀌는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j 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세요. j 값은. 자, j 값은 1하고 끝나버려요. 첫 번째 예제에서는. 그럼 두 번째 예제에서는 1부터 2까지. 세 번째 예제에서는 1, 2, 3까지. 네 번째에서는 1, 2, 3, 4까지. 다섯 번째 예제에서는 1, 2, 3, 4, 5까지. 그러면 이걸 원래는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 j 값은 1. 두 번째 예제에서는 1부터 2까지. 세 번째 예제는 1부터 3까지. 네 번째는 1부터 4까지. 다섯 번째는 1부터 5까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j 값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구나.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근데 끝나는 거는 달라져요. 얘는 사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1부터 1까지 증가하는 거야. 얘는 1부터 2까지, 1부터 3까지. 그러면 1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보세요. i가 1일 때 얘가 실행이 돼요. i가 2가 되면 얘가 실행이 돼요. i가 3일 때, i가 4일 때, i가 5일 때 결국 끝에 언제까지 보는 거야? i까지 보는 거야. 그죠? i가 1일 때 1부터 1까지, i가 2일 때 1부터 2까지, i가 3일 때 1부터 3까지, i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j값은 1부터 어디까지? i까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 j값은 어디서부터? 1부터 i까지. i가 1일 때는 1부터 1까지 순환하고, i가 2로 바뀌었을 때는 1부터 2까지, i가 3으로 바뀌었을 때는 1부터 3까지, i가 5로 바뀌었을 때는 1부터 5까지 회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쓰게 되니까 결국 숫자는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를 다 이렇게 적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적어보고 난 다음에 i 값은 1, 2, 3, 4, 5로 그대로 변환하는구나. 근데 j 값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i 값이 1일 때는 1부터 1까지, i 값이 2일 때는 1부터 2까지, i 값이 3일 때는 1부터 3까지, i 값이 5일 때는 1부터 5까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지난 강의 그 수열 테마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우리가 배웠었죠? 수열 테마에서는 숫자가 나왔을 때 그 숫자가 증가하는 규칙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수열 테마가 나왔을 때는 숫자가 증가하는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고, 배열 테마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i 값에 따라서 j 값이 어떻게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그 원리만 찾아낼 수 있다면 정답은 무조건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시험 낼 때 어디를 괄호로 비워놓겠어요? 그쵸? 당연히 이런 부분을 괄호로 비워놓겠죠. 또는 이런 부분을 비워놓거나 뭐 이런 거는 비워놔도 너무 쉽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은 배열에 대한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앞에 제가 뭐 윗몸 일으키기나 구구단 이건 사실 필요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죠? 윗몸 일으키기나 뭐 시계나 구구단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은 이중 반복문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설명을 드린 것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은 바로 이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다가 숫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집어넣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 잘 정리되셨습니까? 자, 삼각형 형태로, 직각삼각 형태로 숫자를 넣는 방법은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숫자를 넣게 되는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챙겨주시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한번 반복 청취를 해서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 예가 더 나와 있어요. 얘는
숫자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넣은 거예요. 이거 숙제로 좀 내고 싶은데요. 자,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 수업 시작 전에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반전 먼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와 좀 다르게 숫자가 1, 2, 3, 4, 5, 6이 아니라 거꾸로 가죠.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자, 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다음 시간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 이 문제를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궁금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궁금해서라도 다음 강의 바로 이어서 듣지 않겠습니까? 그쵸? 자, 좋아요. 이번 시간 정리하자면 2차원 배열의 원리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5 곱하기 5 매트릭스에 숫자를 넣는 과정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직각삼각형 알고리즘의 반복 구조는 방금 보여드렸던 직각삼각형은 예제가 2개였습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할 거, 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같은 모양이지만 숫자를 넣는 그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10번째 시간으로서 배열 2번째 시간이죠. 교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좀 배워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리을자로 숫자를 넣는 겁니다. 리을자로 숫자를 이렇게 리을자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로 숫자를 이렇게 넣는 거. 재밌지 않을까요? 그죠? 항상 재미를 가지고 수업에 임해 주시고요. 재밌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재밌어집니다. 그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